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승 시리즈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 일본의 대형 익명 커뮤니티 구 ECH, 현 OCH의 오컬트 게시판에 한 익명의 글쓴이가 자신의 기묘한 체험담을 연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 우니가 오컬트 지식과 능력을 지닌 미스터리한 인물 스승을 만나 함께 겪게 되는 온갖 초자연적인 사건, 저주, 그리고 일본의 토속적인 괴담들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드는 섬뜩한 공포와 기묘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특징인 이 이야기는 십수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일본 인터넷 괴담의 전설적인 작품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승과 제자가 마주한 기이한 사건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첫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그 소문을 처음 들었던 건 인터넷에서였을 거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곳에 드나들다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온갖 소문들이 머릿속에 가득 쌓이게 된다. 하나같이 시시껄렁한 이야기들 뿐 검은 손에 대한 소문도 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검은 손과 만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은 손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보 아냐? 이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내뱉은 평가였다. 하필 그게 오컬트의 길을 걷는 나의 스승님이라니 김이 팍샜다. 뻔하지 뭐. 불행의 편지 같은 거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라고 못 박는다는 건 일주일 동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겠지. 한 장 체인 메일이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지만 뭐뭐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흔한 패턴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라 내 인상에 강하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스승님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럼에도 한동안 내 머릿속 한 구석에는 검은 손이라는 단어가 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흔한 체인 메일과 다른 점은 그 시작 조건이었다. 이 메일을 읽었다면, 이 아니라 검은 손과 만난다면, 즉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강제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서워하고 싶어도 그 계기를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다. 검은 손과 만난다면 나는 만나고 싶었다. 검은 손을 손에 넣었다. 어떤 술에 대해서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내 심장이 뛰었다. 평소엔 가지 않던 커뮤니티 게시판에 드나들었던 것은 그것이 동네 소문을 이야기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검은손 소문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매니악한 오컬트 게시판에 푹 빠져있던 내게는 조금 수준이 낮아 보여서 멀리 했었는데 검은손을 손에 넣었다. 보여줘, 보여줘 란 댓글이 달렸고 그래 란 답글이 올라왔다. 옹큐라는 닉네임의 그 인물은 몇 번 정모를 주최한 적 있는 행동파인 듯했다. 그럼 내일 토요일에 늘 만나던 데서 라는 글로 검은손 정모가 결정되었다. 처음 참가하는 나도 허둥지둥 이전 글들을 뒤져 늘 만나던 데가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것을 확인하고는 처음인데 가도 되나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당일 이런 정모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긴장됐다. 늦을까봐 뛰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약속된 표시인 검은색 계열 모자를 쓴 무리가 안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늦었기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자리에 앉자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묘한 어색함이 느껴졌다. 인터넷 글을 볼 때부터 짐작은 했지만 역시 다들 어렸다. 아마 전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정도일 것이다. 나도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지만 한두 살 아래는 다른 생물처럼 느껴진다. 선배 행세하는 건 질색이니 여기선 연상인 걸 들키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건데. 검은색 옷으로 짝배 입은 16, 1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발밑에서 상자 같은 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테이블 한가운데로 상자를 밀어냈다. 학교 선배한테 받았는데 뭔가 갖고만 있어도 소원이 이루어진대. 혹시 필요한 사람? 에? 주는 거야? 다른 애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검은 손이라니 진짜 까매? 미라 같은 거? 가벼운 말투로 일행 중 한 명이 상자 뚜껑을 열려고 했다. 그 순간 내 오른쪽에 앉아있던 길쭉한 얼굴에 따은 머리 여자애가 엄청난 기세로 그 손을 붙잡았다. 그만둬. 이거 위험해. 진지한 눈으로 고개를 젓고 있었다. 아이씨, 왜 이렇게 진지해? 붙잡힌 손을 뿌리치며 쏘아보자 따은 머리 여자애는 흠칫하며 몸을 뒤로 뺐다. 그리고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누군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운이라도 지나갔나봐. 오래된 미신 같은 그 한마디에 몇몇 아이들이 움찔하며 상자 쪽으로 흘기거렸지만 곧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 마치 현실이 될까 두렵다는 듯이. 그러자 다른 쪽에서 어색함을 깨려는 듯 짐짓 명랑한 척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에이, 요즘은 천사가 지나갔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은 영혼이냐 천사냐 하는 시덥지 않은 논쟁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 후 옹큐가 다시 말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 또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녀석들이 모였을 텐데 이 꼴은 뭐람. 검은 손과 만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은 손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문의 의미를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란 건가? 하지만 그것도 이 소문이 진짜고 이 상징하는 물건이 진짜란 전제하에서의 이야기다. 배짱 없는 놈들 같으니 나는 다르다. 왜 산에 오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가 다시 옹큐에게 향했다. 그래 멋지네. 참고로 상자째로 가져가야 해. 열면 안 된대. 옹큐는 나에게 상자를 밀어주며 씩 웃었다.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 근데 뭐 결혼만 들여다 하나 사주면 더 빨리 걸릴지도 모르지. 그 후로는 평범한 정모처럼 시시하고 나른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보냈다. 아무도 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분명 그게 목적이었을 텐데 말이다. 모임이 끝나고 상자를 안고 가길 나서려는데 아까 그 따은 머리 여자애가 슬그머니 다가왔다. 저기 그만두는 게 좋아. 그거 진짜 위험해. 뭐야 이 여자. 영능력 소녀라도 되는 척하는 건가? 약간 거리를 두는 내 귀에 억지로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나 있잖아. 누가 손가락질하면 알 수 있어.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해도 말이야. 가끔 그런 느낌 없어? 난 싫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그만큼 기분이 나빠져. 그런데 아까 상자가 나왔을 때 장난 아니게 소름이 돋았어. 이런 느낌 한 번도 없었어. 그러고 보니 길쭉한 상자가 누웠을 때 그 한쪽 끝이 이 여자의 쪽을 향하고 있었다. 상자 속에서 검은 손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의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숨결이 귓가에 흘러들었다. 근데 말이야, 손가락질하는 건 상자 속에서가 아니야. 등 뒤에서 누군가가. 거기까지 말하고 딴머리 여자애는 숨을 멈추더니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가게 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상자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하는 마른 소리가 나며 상자 안의 내용물이 움직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뭐야 이 분위기는. 혹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문득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가게 밖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원피스 차림에 옹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자취방으로 돌아와 상자를 다시 살펴보니 기분 나쁜 느낌이 엄습했다. 검은손 소문은 최근에 시작되었을 텐데 이 상자는 낡았다. 너무 낡았다. 그을린 듯한 나무 상자로 뒤쪽에 글자라도 새겨져 있을 법한 모양새였다. 이 안에 정말 검은손이 들어있는 걸까? 애초에 소문에는 상자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옹큐라고 했던 그 여자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그래도 귀여웠는데 문득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마 오늘은 오커트 마니아들이 모인 게 아니라 적어도 남자들은 옹큐를 보려고 참가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열어봐 하는 외침 정도는 나았을 것이다. 검은 손이 보고 싶어서 보였다면 말이다. 난 상자 뚜껑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다. 뭐 꼭 지금 열 필요는 없잖아. 일주일이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도망친 것이었다. 그리고 상자를 책장 위에 올려놓고 일담화 만화책을 펼쳤다. 그 후 이틀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3일째 스승님과 심령 스팟을 갔다가 또 진절머리 난 무서운 일을 겪고 돌아왔을 때였다. 방문을 열자 테이블 위에 상자가 누워있었다. 이건 반칙이다. 내 방은 안전지대다. 이 규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심령 스팟 탐방 같은 건 할 수 없다. 두근거리면서 어제 책장에서 테이블 위로 상자를 옮겼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면 모를까 그런 기억은 없다. 태어난 척하며 난 상자를 다시 책장 위에 올려놓았다. 깊이 생각하지 않은 편이 좋을 것 같았다. 4일째 밤 좀 열이 나는 것 같아 일찌감치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극도로 큰 이미지와 극도로 작은 이미지가 번갈아 나타나는 듯한, 아주 멀면서도 아주 가까운 듯한, 그러면서 주체와 객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듯한, 어릴 적 열이 날 때마다 느꼈던 그 기묘한 감각이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얼굴 일부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어 현실로 돌아왔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며 오른쪽 뺨을 만져보았다. 그 부분만 아이스크림을 댄 것처럼 온도가 낮은 느낌이었다. 원래 손발이 차가운 편이지만 뺨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건 거의 경험이 없었다. 가려운 듯한 느낌에 계속 그곳을 만지다 보니 온도가 낮은 부분이 어떤 특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찌그러진 오각형의 막대기 같은 것 5개. 난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고 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상자 위치를 확인하는데 왜 주위를 두리번거려야 했는지 그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책장 위에 있었다. 놓아두었던 그대로. 하지만 내 뺨에 닿았던 것은 손이었다. 그것도 몹시 차가운 손바닥이었다. 나도 모르게 상자 뚜껑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난 예전부터 열어선 안 된다고 들은 것을 굳이 열어본 아이는 아니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말은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껍질을 깨고 싶어서 스승님 뒤를 따라다닌 게 아니었던가. 그래, 게다가 상자를 열면 안 된다는 건 소문에 없던 이야기다. 옹큐가 멋대로 말한 것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뇌리에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떠올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상자 뚜껑을 열어 젖혔다. 안엔 까끌까끌한 종이가 있었고 그것에 쌓여 검은 손 하나가 가로놓여 있었다. 마네킹 손이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런 걸 고맙다고 받아오다니.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무 특징 없는 검은색 마네킹 손이다. 왼손이고 손톱이 길게 만들어진 것을 보니 여성용이다. 역시 그랬다. 그때 옹큐는 분명히 말했다. 결혼 반지라도 하나 사주면, 즉 왼손이고 여성용이라는 것이었다. 열지 말라고 말해놓고 옹큐 자신은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기에 나도 열 수 있었다. 뭐야 이 사기는. 나는 마네킹 손을 내던지고 컴퓨터를 켰다. 지금쯤 그 게시판에서는 속아 넘어간 나를 비웃고 있을까? 짜증내며 스레드 제목을 클릭했지만 예상외로 검은 손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관심은 다음 소문으로 넘어가 있었다. 옹큐는 뭐라 했을까 싶어 찾아봤지만 글이 없었다. 과거 로그를 봐도 그날 이후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은 것 같았다. 도망친 건가 싶었지만 딱히 그녀가 도망칠 이유는 없다. 내가 추궁해도 라고 써버리면 그만이다. 게다가 원래 옹큐는 게시판 고정 멤버 중에는 글 쓰는 빈도가 높지 않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글을 쓰는 페이스다. 그때로부터 4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나타나지 않아도 이상할 건 없었다. 문득 마우스를 쥔 손이 굳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글을 쓴다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사라졌던 공포가 다시 돌아오는 듯한 우환이 느껴졌다. 착각인지 이명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과거 록을 다시 넘겨보았다. 검은 손을 손에 넣었다. 일요일, 그래,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옹큐의 글은 5일의 간격이 있다. 딱 그 정도의 페이스인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옹큐는 나에게 검은 손을 주었다. 그래서 이상하다. 옹큐가 검은 손을 손에 넣은 후 그 토요일은 6일째 되는 날이었다. 검은 손과 만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은 손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딱 하루 남았으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역시 그냥 소문이었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테니까. 믿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딱 하루 남았으니까.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졌을 테니까. 어째서 딱 하루를 더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 머릿속에 상자를 든 나를 패밀리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빤히 쳐다보던 옹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는 그런 장르가 있는 줄도 몰랐던 고딩 로리타 스타일의 옷을 입고 분명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 인형 같은 얼굴이 불안한 듯이 그냥 마네킹 손인데 나는 나도 모르게 만지고 있던 오른쪽 뺨을 느끼고 움찔했다. 잊을 뻔했지만 아까의 그 차가운 손의 감촉은 대체 뭐였던가. 돌아보니 상자는 테이블 위에 있었다. 검은 손은 상자 안에, 그리고 뚜껑 아래에. 순간 움찔했다.
나는 소름 돋는 기분을 느끼며 기억을 더듬었다. 내던졌다는 것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고 적당히 놓았다는 것이 맞지만 나는 과연 검은 손을 상자 안에 다시 넣었던가? 상자는 뚜껑이 딱 닫힌 채 당연하다는 듯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뚜껑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에겐 이제 저 뚜껑을 열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점점 차가움이 가셔가는 뺨을 쓰다듬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오각형과 5개의 막대기 하나만 굵고 오각형이 한 변에 완전히 붙어있다.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알면 어느 쪽 손인지 알 수 있다. 그 뺨의 차가운 부분은 오른손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다음날, 즉 5일째, 난 스승님의 집으로 향했다. 옹큐는 5일째까지는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는 6일째까지지만 적어도 5일째까지는 버텼다. 난 앞으로 아마 상자 위치가 바뀌거나 뺨을 만지는 정도는 말 그대로 맛보기에 지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이런 건 그 사람에게 떠넘기는 수밖에 없다. 스승님의 자취방 문을 두드리자 열려 있어 하는 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요 라고 대답하며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수염을 뽑고 있던 스승님이 나를 돌아보았다. 돌려줘. 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 대묻자 스승님은 나 방금 뭐라고 했냐? 하고 오히려 대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검은 손이 든 상자를 스승님 앞에 놓았다. 아무 말 않고 있자 스승님은 해 하고 일부러 과장되게 중얼거렸다. 이거였군. 역시 스승님 감이 날카롭다. 하지만 이어서 예상 밖의 말을 했다. 내 여자친구가 도망쳐라고 말했었는데 이 얘기였나?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스승님의 여자친구는 비정상적으로 감이 날카로운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뭔데? 묻기에 처음부터 전부 설명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보통은 숨겨야 다음 사람에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만큼은 숨기지 않은 편이 받아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자 스승님은 말했다. 나 도망쳐도 돼? 그리고 엉덩이를 들썩였다. 난 당황해서 잠깐만요 하고 말렸다. 이 사람에게까지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지만 말야 이건 너무 위험하잖아. 재령이든 뭐든 해서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난 스님이 아니라고. 그런 실랑이 끝에 스승님은 마침내 알았다 고 말했다. 그리고 아깝네 라고 중얼거리며 벽정에 머리를 들이밀고 무언가를 뒤적였다. 재령 같은 거창한 건 못하니까 효과가 있을지는 보장 못해. 그리고 거친 방법이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모른다. 그렇게 잔뜩 무게를 잡으며 말하는 그의 손에는 낡아 보이는 밧줄이 들려 있었다. 그거 신사 같은 데서 결계 칠 때 쓰는 금줄인가요? 하고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반대지. 그렇게 말하며 스승님은 검은 손이 담긴 상자를 그 밧줄로 칭칭 감기 시작했다. 후지산 기슭에는 말야 주카이라고 명소? 아니 지대가 있잖아. 거기서 어떻게 죽냐면 뭐 대부분 목을 매달지. 몇 년, 심하면 몇십 년 지나서 시체가 목매단 밧줄에서 떨어지고 밖에 방치되면 그대로 풍화돼서 유골도 가루가 돼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도 해. 근데 밧줄만은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야. 언제까지고. 이제 막 목을 매려는 인간이 튼튼한 나무에 튼튼한 가지를 고르기 때문이겠지. 들으면서 내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사람. 하늘은 부족하겠네. 또 벽장에서 비슷한 밧줄을 꺼내왔다. 하는 이명이 들려왔다.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묻지 마라. 나를 보고 시익 웃으며 스승님은 상자를 빈틈없이 칭칭 감아나갔다. 그동안 계속 스승님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절대로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스승님께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벌레떼 같은 소리도 천장 근처에서 들려왔다. 스승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해졌고 전화벨까지 울리기 시작했다. 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스승님이 지금 하려는 일에 자극받아 소란스러운 것들이 모여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소리가 더해졌지만 겁먹고 쳐다봐도 문은 열려있지 않았다. 시끄럽네. 스승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야, 아무거나 좀 떠들어봐. 뭐든 괜찮으니까. 이런 건 조용히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야. 고요함이 귀를 아프게 한다는 말 있잖아. 그거랑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렇네요 라고 대답한 뒤 왠지 모르게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그것뿐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아까까지 그렇게 존재감이 컸던 이상한 소리들이 순식간에 다른 색으로 격리된 듯 멀어져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왠지 전화벨만은 날카롭게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가 황급히 받으려 하자 스승님이 받지마 하고 강한 어조로 제지했다. 그 순간 전화벨이 멎었다. 난 수화기를 들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자, 됐다. 어디다 버릴까? 상자는 밧줄로 완전히 올가매어져 있었고 곳곳에 특이한 형태의 매듭이 지어져 있었다. 고민 끝에 스승님의 경차를 타고 근처의 연못으로 가기로 했다. 내가 조수석에서 상자를 안고 덜컹거리며 흔들리는 동안 나무 아미타불이나 나무 묘 랭게큐 같은 아는 경문들을 되는 대로 외우고 있자 순식간에 연못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불쾌한 색깔의 탁한 물속으로 둘이서 하나 둘 셋 하고 힘껏 던져 넣었다. 첨벙하고 가장 깊어 보이는 곳으로 돌을 매달아 놓아서 상자는 공기를 뱉어내며 가라앉았다. 그 돌에도 귀를 막고 싶어질 만한 사연이 생겼을 테지만 난 굳이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마치고 탁탁 손을 덜며 스승님이 말했다. 문제는 나머지 한쪽 손인데 뭐 본체는 철인 것 같으니 괜찮겠지.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그나저나 하고 말을 이었다. 도시전설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반칙이지 않냐? 정체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잖아. 나에겐 저 상자의 의미도 검은 손의 의미도 몰랐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 이걸로 도시전설로는 완성된 거지. 실존이 지향되어 메타 레벨에 도달한 셈이야. 검은 손과 만난다면 인가? 확실히 좀 멋있긴 하네. 그런데 스승님이 나를 돌아보았다. 너 소원은 뭐였는데? 아, 하고 생각했다. 검은 손과 만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저 사건에 휘말렸던 느낌이 강해서 그런 존재를 잊고 있었다. 이제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자 스승님은 하고 코로 대답하고는 앞을 보았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째 되는 밤, 그러고 보니 그거 어떻게 됐어? 라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아직 살아있냐? 라는 물음에 어찌어찌 라고 댓글을 달아보았다. 소원은 이루어졌어? 아무 일도 안 생겨. 옹표는 나타나지 않는다. 누구 상자 필요한 사람? 그거 뻥이라며. 이제 이 게시판에 올 일도 없겠지 하고 생각했다. 창문을 닫으려는데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어? 끈질기게 물어본 녀석이 있었다. 나에게 경고해 주었던 그 따한머리 여자인 것 같았다. 알고 싶으면 검은 손과 만나면 돼. 그렇게 쓰고 창을 닫았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검은 손에 대한 소문은 듣지 못했다.